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오늘은 태평천국 난을 일으킨 홍수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홍수전은 객가 출신이로 본명은 인곤이라고 합니다. 부친은 홍경량이고 어머니는 왕씨, 계모는 예씨입니다. 시주는 북송에서 벼슬자리를 지난 홍매라고 합니다. 강서성 상묘에서 온 객가 집안입니다. 정확히는 객관이 많이 사는 광명성 동부 매주에 그의 조상이 이지해왔고 홍수전의 우대저가 화현 중심에서 북쪽으로 20km 떨어진 보건수촌으로 이주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홍수전의 조부 홍국류가 홍수전이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는 1815년 남쪽으로 13km 떨어진 걸록포천으로 이사왔습니다. 원래 살던 곳이 협사역 이전 곳으로 보입니다. 이주 당시 걸록포천은 이거만이 거주하던 곳인데 홍수전이 태어날 즈음에는 500여 명이 살던 마을이었습니다. 홍수전의 사촌내 홍인간이 묘사하는 마을은 마을의 전면에 6채의 가옥이 있고 뒤편의 가옥들이 모두 두 줄로 늘어서 있으며 그 사이로 골목길이 있었다. 해무제 열의 서쪽에 홍수전에 양친이 사는 작은 집이 있었다. 마을의 가옥 앞에는 연못이 있어 흙탕물이 남겨 있는데 이것은 마을 전체의 대서변이 빗물과 함께 흘러들어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이른바 마을 비료 연못이라고 한다. 여기서 상업은 냄새를 풍기기에 중국의 중국의 능력이 익숙하지 않는 사람은 매우 견디기 어렵다고 한다. 현재 홍수전의 생가가 복원되어 있고 문화재로 지정받았으며 광서성 최초의 애국주의 교육기지가 됐다. 마을 고성은 대다수는 객관이었고 그중 홍수전에 속한 홍씨가 가장 많이 거주했다. 당시 걸록포천 뒤로는 18개의 산이 반달 모양으로 펼쳐져 있고 앞에는 연못이 있었는데 홍수전이 12살 때 시문이 여관이 자라고 있었다고 한다. 긴박의 이 나무는 그의 운명을 예견하듯 25년간 꽃을 피우지 못하다가 태평천국 운동이 일어나기 1년 전인 1849년에 꽃을 피웠다. 홍수전이 죽기 직전 1864년에 벽을 맞춰서 죽었다고 한다. 홍수전은 삼남 이녀 중 넷째이자 막내 아들로 태어났다. 남매들 중 그가 가장 머리가 좋아서 부친인 홍경량이 그의 학업을 지원해 줬다고 한다. 집은 소 2마리를 가지고 있어서 농촌에서는 중농층에 들어가는 정도였다. 당시 그가 살던 화려한의 홍수전은 5대조부터 거주했지만 과거에 합격한 사람은 없었다. 홍씨 집안과 마을이 맞는 홍수전은 홍씨 집안과 마을이 맞는 기대를 받았다고 한다. 상당히 똑똑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 젊은 시절 과거에 계속 응시했으나 낙방했다. 타임라인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1834년 과거를 치렀지만 실패했다. 1836년 두 번째 과거 시험을 치르다 가던 중에 유학자 추차이를 만나 예훈과 대동에 관한 설교를 들었다. 강대에서 미국인 선교사를 만나 권세양현이라는 기독교 복음서 의학본을 얻어 읽었다. 권세양현은 중국 최초의 목사인 양아벌이 지은 성경 번역본인데 양아벌이 학력이 깊지 않고 중국 정서성 용납할 수 없는 심리적 이야기를 뺀 결과 권세양현이 만들어졌다고 한다. 미국인 선교사가 누구인지 알 수 없으나 에이든 스티븐스 일 가성이 높다. 이때 홍수전 권세양은 대중본으로 자기 집에 보관하였다. 1837년 헌시를 통과하고 부시를 치렀지만 실패하였다. 크게 상심한 그는 병을 앓고 다 죽어가는 꿈을 꿨다.
야훼가 그를 아들이라고 칭하며 야훼가 하나님이 신성한 칼을 선사하여 여기와 같은 무리들을 돌지는 꿈이었으며 예수 홈색에서 그의 형으로 나오는 등 화려한 꿈을 꾼 후 40일 만에 명상에서 회복하였다. 공교롭게도 광야의 유혹과 같이 40일간 알아놓은 홍수전이 괴상한 사상을 더욱 강하게 하였다. 1843년 다시 가게에 떨어지고 거기서 전 이경방이 사는 연화당천에서 선생 노릇을 하며 살았다. 이곳은 현재 광주 하도구 바위상탕 홍수진이 사는 갈락보에서 동남쪽으로 17km 떨어져 있고 광주 바이온 국제공항 근처다. 그러던 어느 날 이경방이 권세 양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런데 기묘하게 이경방이 이책을 홍수진에게 적극 권하였다. 이것을 바탕으로 자신이 예전에 꿈을 해명하면서 자신이 야훼의 아들이자 예수의 동생이며 큰 뜻을 위해 태어났다는 사실을 가지게 됐다. 계모적 서쪽 이경방을 첫 신자로 포사한 후 엉터리지만 서로에게 세례를 주고 본격적으로 활동에 나섰다. 이경방 다음으로 선대에 성공한 사람은 친척 동생 홍인강과 봉은산이었다. 뒤에 홍수전은 성서에 나온 대로 우상을 없애야 한다면서 공자의 별을 없애는 것을 시작으로 사당 제일등의 시설을 부쉈다. 이런 가격은 행동 때문에 고향 말에서 홍수전에게 찬당하는 사람이 없었다. 거기다가 아주 매장당한 것은 아니지만 선생 자리에서도 전려버렸다. 홍수전은 여기서 굴하지 않고 1844년 봉은산 및 그의 두 친척과 강릉성의 곳곳을 떠돌면서 전도를 하였다. 34일간의 160km를 나갔지만 그들이 바른 복과 벼를 사게 사기 위한 가짜 신도만 생길 뿐 성과는 없었다. 여기서 그러지 않고 홍수전은 봉은산만 데리고 서쪽으로 광서으로 나아가서 개평 시의 현급시인 구입핑식 이제까지 걸어가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최종 목적지는 광서의 귀현 사곡청이었다. 이곳에서 홍수전의 애가인 왕씨 일가가 많이 살았다. 특히 사촌 형인 왕성근 및 친척들이 그곳에 살아서 갔다. 여행은 사실 영체 많았다. 당시 광동에 전시회가 설치고 있었고 가는 길에 여족 등의 이민족들이 많이 살았다. 죽을 가능성도 많았다. 하지만 기막에 이 여행은 원활하게 흘러갔고 두 사람의 신앙이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된다. 당시 광서는 민속 신앙이 발달한 곳이었고 당연히 홍수전의 사상은 몇기 전에 몇 달을 버티지 못하고 홍수전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럼에도 봉은산은 주광 일대를 떠돌며 전도를 계속하였다. 자양산 일대의 금천시의 현급시인 구이핑시의 진탄진에서 근거의 확보에 성공하였다. 봉은산이 성공했던 배경에는 헌신적인 면모 외에도 홍수전마다 온갖 노선을 취해 우상 파괴에 조약하지 않고 상제 하나님을 믿으면 현세의 복을 누린다는 기복신앙을 퍼뜨린 것이 같다. 또한 봉은산은 친화력과 설득력이 상당히 작았다. 역시 공황에 살던 객가와 묘족, 장족 등의 이민족 및 토착민들 모두 같이 하나님 상제의 행제자매라고 역사하며 이를 것도 없는 빈민들을 포섭하는 성공하였다. 봉은산이 제주의 근거지로 삼는 금전촌 및 자행산 일대는 예나 지금이나 가난한 검소성에서도 빈민들이 모여 살았다. 산이 깊어서 유적지가 더없이 적은 곳이었다.
한편 부흥사의 깃들을 다지고 조직을 비상체회로 만드는 동안 홍수전은 팔력부에서 사상을 걸고 나갔다. 약 2년간 효과적인 포교를 위해서 새 작품을 만들었다. 그리고 틈틈이 설교를 하였다. 그리고 홍수전은 홍익인간과 광교로 행하는데 홍수전은 홍익인간과 광교로 하였는데 이때가 1847년이었다. 이 세 작품 1850년 태평천국의 태평조서 편집돼서 출판되었다. 그들은 광주에서 선교사 이삭카 제국수 로버츠의 초청을 받았다. 중국명 나효전요 미국 남친예 소속 선교자였던 그런 1840년 홍콩에서 활동한 최초의 심예 선교사이기도 하다. 홍수전이 직접 어려운 내공이라 중요한 증언을 많이 남겼다. 그의 시도하에서 이달간 성경 공부를 하여 기독교 교류를 느꼈다. 로버츠는 홍수전을 좋게 본 것과 별개로 그가 꾼 황당한 꿈이나 교리에 대해서는 전담하지 않았다. 홍수전은 정식 세례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 이유는 어이없게도 다른 중국인 신자들이 홍수전을 경계하여 그가 로버츠에게 근본적인 지원을 부탁하는 말을 하도록 한 것이었다. 홍수전은 순진하게 말했지만 당시 로버츠는 돈을 고갈하여 믿는 척하는 가짜 신도의 학을 떼고 있었다. 홍수전을 오해하게 된 것이다. 이후 양상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는 홍수전을 세례를 받지 못하고 배움을 끝내게 된다. 홍수전 본인이 이런 일에도 로버츠를 좋게 본 것인지 훗날 만경에서 로버츠를 만났을 때도 우호적으로 대하였다. 어느 정도 기독교 교리를 익힌 후 1847년 8월에 홍수전 금전전에 머물던 부흥산에게 돌아갔다. 이때 배상제회는 약 3,000명의 신도와 양수장 소조기라는 이제까지 보수한 큰 조직이 되어 있었다. 홍수전 풍운산이 만든 조직을 보고 흡족해하였다. 풍운산은 스스로를 위인자로 칭하며 조직을 그대로 홍수전이 가지게 되었다. 당시 두 사람의 역할은 나뉘었는데 홍수전의 교리 정리 및 저술이라며 풍운산이 선전 담당한 관이었다. 3,000명이 된 배상제회는 거칠 것이 없었는지 명성을 위하여 다음 목표를 감항로로 삼았다. 감항은 광서의 상주 사람들이 섬기는 토속신인데 상주 출신이면 남한을 정복하는데 큰 공을 세운 사람이었다. 하지만 홍수전 무리는 그런 걸 상관하지 않고 기세 등등이 감항로를 때려부셔버렸다. 당시 사람들이 섬기는 신앙의 대상을 부수고도 천벌을 받지 않았다. 자연히 배상제회는 이름이 높아져갔다. 이 일이 있는 후 홍수전은 더욱 기세등등하여 주변의 사람들을 모두 부수고 다녔다. 당연히 이는 지방 토호 세력에게 악감정이 생겨났다. 계평의 토호인 왕작신은 행동에 나서 무리를 이끌고 풍운사를 잡아서 감금시켜버렸다. 그런데 배상제회 역시 기세가 올라서 오히려 풍운산 사초장 외국 여러 명이 들고 풍운사를 타치해갔다. 노예군 확실하진 않지만 계평이 어머니에 남아있는 풍운산의 진술서에 따르면 서초이다. 원래 금전천 출신의 아버지 내 사행선 일대의 집안에 대를 사이로 도와 정착한 인물이라 한다. 만작신 역시 예고하지 않고 기평현 아무리 신과의 풍운산과 묘역을 잡혀갔는데 사유는 북부 집배, 옥시무민, 사당 파괴 등이었다. 청나라의 구석민족에겐 만주족은 수가 많지 않아서 한적이 뭉치거나 하는 일에 대단히 민감하였다. 풍운산 수술을 변호하며 있었고 홍수전 역시 손잡고 있을 수가 없었다. 개평의 현역이나 양상중에게
탄원했지만 시야도 먹히지 않았다. 노역은 당시 여러 번 감옥에서 사망했다. 또 홍수정이 총독을 만나느라 잠시 고향으로 간 사이 조직은 흔들리고 있었다. 이때 이것을 구한 임원은 양수천과 서적이었다. 1840년 3월 양수천은 갑자기 쓰러지며 하나님이 빙의했다고 말하며 천부하범을 시전했고 서적이는 천향하범을 시전하며 예수가 빙의했음을 말했다. 이는 신내림과 유사한 것으로 여겨진다. 광선상은 무당이나 신내림에 대한 믿음이 강하였다. 이를 통하여 흔들리는 조직을 다 잡아볼 수 있었고 석구시 조직 수령 출신 양수천의 수장의 신사들이 수습할 때마다 일정한 분량을 접촉하여 뇌물로 전달토록 해서 풍운사는 고향인 화연으로 압송되며 불안하다. 홍수전 역시 자신의 권력이 흔들린 것을 흔드는 것이 서점 조직의 안정을 가져오고 현직의 실력자이기도 한 두 사람이 야외 예수의 대리임을 인정하였다. 자신의 둘의 권력은 극히 상승하였다. 일시적으로 위기를 넘길 수 있었으나 양수천과 소적의 교단 내 권력 정대는 훗날의 피면나는 사건이 원인으로 이어졌다. 홍수전은 잠시 고향으로 귀환해 아버지의 휴복을 확인한 후 다시 금전천으로 돌아왔다. 이때가 1849년 1월입니다. 홍수전이 돌아온 후 조직은 금전 일대의 사기 금전을 만들었고 조직은 갈수록 성장하고 있었다. 이때 조직에서 포사온 사람이 석달개와 위청이었다. 한편 주변의 상황은 1850년대 이르러서 급속히 전개되고 있었으며 토들미 청나라 지방 정부는 비상제의를 마음에 들어가지 않았다. 자연스럽게 충돌이 심화됐다. 무조치 못한 시한 때문에 향촌이 자체에 무장하고 자기인들을 만들었다. 이런 적용되어 금전청의 배상제의 무리 간의 충돌이 잦아지고 있었다. 또한 지방관에서 탄압을 시작하니 자연스럽게 배상제는 청나라를 적대하는 입장을 굳히게 됐다. 또한 금전천 인근의 귀현에서 괴로 문제로 이런 개투가 발생하여 객가와 토착민의 갈등이 터져나왔고 배상제는 이때 역경 상당한 인원을 흡수할 수 있었다. 거기에 더하여 배상제는 홍수전이 기적을 통하여 병을 치료한다고 선전하여 정부 단체를 나와서 하나의 정치적 공동체를 대당하고 있었다. 물론 홍수전이 기적을 일으킨 것은 아니다. 홍수전이 의학 지식을 파편적으로 알고 있었으며 또한 당시 태평지국에는 분명히 이준명, 하종과 같은 전직 군유관들이 상당히 가입해 있었다. 홍수전은 추종자 3,000명과 함께 일명 배상제를 조직했다. 봉은사를 필요한 추종자들의 세상을 어지럽힌다. 는 이유로 체포되어 일이 벌어졌다. 당초에는 종교운동의 성격이 강해서 추종자들이 체포된 사건을 계기로 홍수전은 정치적으로 방해하는 노선을 전환해 행동까지 뜻을 두게 되었다. 마침내 1851년 홍수전은 금전천에서 태평천국의 건국을 선포하고 수소를 천황으로 칭하였다. 그리고 양수청을 통왕, 소조기를 서왕, 풍운사를 남왕, 위창희를 북왕, 석달기를 이광으로 임명하여 조직을 구성하였다. 그런데 양수청과 소조기 각각 스스로 야훼와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시를 받는다면서 설치하였다. 홍수전의 입지가 약해지기 시작했다. 양수청은 무당의 재주가 있었던지 평소와 다른 목소리로 말하면서 천부하범이라 피고 자기 몸에 상제 즉 하나님이 직접 내려왔다고 선전했다. 처음 홍수전이 배상제의를 만들었을 때는 양수청의 이런 재주가 보통 사람들한테 맥혀서 포교에 도움이 되었다. 이후 태평천국이 점차 성공을 거둬나가자 자신이 홍수전과 대등한 위치에 서론을 열심히 품고 홍수전에 맞섰다. 보통 사이비 종교는 교주 외의 인물이 신의 계시를 받는다고 설치며
분리 독립하는 교적에 제거되는 경우가 많았다. 홍수전은 특이하게도 양육정과 소족의 신의 계시를 받는다는 것을 공유하고 스스로도 그에 따랐다. 이런 걸 보면 홍수전의 정치적 면모가 모자랐으며 심지어 양수청의 괴로로 전당했던 평가를 받기도 한다. 어쨌든 청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전령이었던 태평청국군이 청군에 연생하면서 태평청국의 명성이 널리 알려졌다. 수많은 민영과 장강 이놈의 반청 세력들이 홍수전에게 모여들었다. 홍수전은 본격적으로 태평청국의 재개를 거치려면 남경을 점령해야 한다는 이청희의 간언에 따라서 남경 방면으로 진군하였더라. 마침내 홍수전은 1850년 남경을 점령하였다. 이름을 남경을 청경으로 고친 뒤 본격적으로 황제 행세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남경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소적이와 포문선이 전사하면서 희열의 균형이 깨졌다. 남은 왕들 중에 양수청과 이청희가 더 큰 권력을 누리기 위해 남투를 벌이기 시작했다. 양수청은 야외가 즉 상제가 자기 입을 빌려 말한다면서 홍수전을 다른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리고 민막을 쥐었다. 이청희는 석달에게 저기 받는 것을 시기하여 석달에게 이를 걸 몰살을 시켰다. 홍수전의 권위를 이어가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청희에서 양육청을 제거하게 만들고 이청희 일가를 제거한 것으로 문제를 일단락시켰다. 이후 홍수전은 자신의 형인 홍길발과 홍인달을 그나마 믿을 수 있다고 보고 왕으로 세웠다. 그런데 문제는 홍인발과 홍인달은 욕심이 많았다. 즉 사관 주제에 무능하기까지 하였다. 그런데 이들이 수작의 한미를 느낀 석달계가 남경을 떠나 서천성 원정을 강요받고 거기서 죽는 일이 생겼다. 석달계 그나마 태평청국에서 군사적 전령을 보였다는 점을 생각하며 어처구니 없는 최고였다. 삐졌던 행들이 되들자 홍수전은 홍콩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동생 홍인간을 왕으로 임명해 두 형이 견제해 보려고 하였다. 그러나 홍인간이 지나치게 근대적이던 다시 일탈을 길시어 거두지 못하였다. 한편 서양 갖고 온 홍수전의 태평청국이 기독교 신앙에 입가하여 그 일을 뗐다는 사실에 흥미를 가졌다. 이런 가치를 살피기 위해서지만 어느 정도 접근하기까지 하는 등 저기에는 관망하였다. 홍수전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즉 하나님 둘째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단위로 간주되었다. 거기다 반열강 상황인 태평청국이 청나라와 맺었던 조약을 이행할 리가 없다고 판단하여 청나라 편을 들었다. 태평청국이 이렇게 내부의 힘을 소진하고 국제 정세도 불리하게 변혁을 또한 한때 형편없이 밀렸던 청나라는 중국본을 필두로 하여 전력을 재정비 1862년에 본격적으로 태평청국을 조이기 시작했다. 당시 중국 상하이를 비롯한 동남해안 도시들에는 외국인 체류자들도 많았다. 이중 미국인 장교 출신 프레드릭이 당시 워드를 필두로 서양인 탈레뱅 모험가들을 동원한 영봉인 부도로서 태평청국을 도발할 소위 상승군이 조약되었다. 비록 처음에는 내부 의견 마찰로 와야 됐으나 워드가 이후 자신의 의견을 잘 따라줄 필리핀 출신 연맹과 본의 중국인 정원자들을 선발의 상승군을 제건 태평청국군을 거쳐서 전쟁하여 승리했다. 세력을 불려나가다. 워드가 무리한 징계 끝에 공성전 도중 죽어버리자 이후 영국 출신 찰스 조지 고든이 상승군을 접수해 전력을 재정비한 뒤 중국본의 군세가 서양 각국의 군세와 합력하여 태평청국을 계속해서 밀어붙였다. 고든은 이때의 공으로 청황실의 총기를 받아 일명 차이니즈라는 별명을 얻었다. 공기에 몰린 홍수전은 반격을 위해 상하이 공작을 시도했으나 대려 중국본과 서양 각국의 군대가
잇따라 낭경을 하게 지구본에 오자 1864년 6월 1일 스스로 자결해버렸다. 이상 중국에서 일어난 태평천국의 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당시 부족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